오늘 제가 출근하는데 평소보다 길이 안 막히더라고요. 확실히 휴가철이구나라는 걸 느끼게 됐는데요. 아마 공항에도 지금 많이들 나가 계실 겁니다. 해외여행. 또 해외여행 다녀오면서 들르시는 곳이 있죠. 바로 면세점인데요. 면세점 내에서 우리가 또 착각할 수 있는 것들이 많습니다. 해서 세금을 더 물게 되는 경우도 있는데요. 똑똑한 면세 활용법 알아보시죠. 슬기로운 세무생활 누리세무그룹 김철훈 세무사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김철훈 세무사입니다. 왜 해외 나갈 때 면세 혜택 받을 수 있는 거 있지 않습니까? 네. 얼마까지가 지금 면세가 되는 거죠? 네, 현재 면세 한도는요. 1인당 미화로 $800, 우리 돈으로 했을 땐 약 110만 원까지 면세를 받을 수가 있어요. 미화 기준 $800. 네. 이 금액은 이제 해외에서의 면세점이라든지 아니면은 그 나라 여행지, 일반 상점뿐만이 아니라 우리나라 국내 면세점에서 구매했던 물품까지도 다 합친 금액으로 계산을 해야 됩니다. 아하. 네, 그래서 이 금액이 면세 한도인 $800를 초과하게 되면 그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세금을 내야 합니다. 그러니까 면세점에서 사갖고 나간 것뿐만이 아니라 해외 쇼핑몰에서 산 것까지 다 합쳐서 $800. 맞습니다. 우선은 면세라는 건 어떤 세금들이 면해진다는 겁니까? 예, 이제 공항에 있는 면세점의 이 면세라는 말 그대로 세금을 면제해 준다는 뜻인데요. 네. 여기서 면제해 주는 세금은 주로 이제 부가가치세랑 관세입니다. 네, 부가가치세 같은 경우는 이제 한국에서 물건을 살 때 그 가격이 한 10% 정도 붙는 세금을 말을 하는 거고요. 네. 관세는 이제 외국 물건이 한국으로 들어올 때 붙는 세금인데요. 이제 공항 면세점 물건을 살 때는 그 가격에서 이미 이 세금들이 빠져 있다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한국에서 일반 시중에서 11만 원짜리 향수가 있으면 그중에 약 1만 원이 부가가치세부터 시작해서 이런저런 세금들이 포함되어 있는데 이 면세점에서 물건을 구입할 땐 이러한 세금들이 빠져 있으니까 그만큼 더 싸게 살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예를 들어서 FTA가 맺어져 있어서 관세가 0%였다. 네. 그러면 면세점에서도 뭔가 좀 체감할 수 있는 가격 차이가 크지는 않을 수 있겠네요. 맞습니다. 예. 근데 다만 부가세 10%는 네. 확실히 면세점이 쌀 수가 있는 거고요. 근데 그 해외에 있는 면세점뿐만 아니라 출국하기 전에 들르는 국내 면세점에서까지도 세금을 감면해 준단 말이죠. 예. 이건 어떤 이유가 있는 걸까요? 해외여행을 갈 때요, 이제 공항 면세점에서 물건을 사면 세금이 안 붙어 있는데 그 이유는 이제 그 물건을 한국에서 쓰는 게 아니라 외국에 나가서 쓴다거나 아니면 가져갈 거라고 보기 때문인데 부가가치세 같은 거는요, 이제 물건을 소비를 할 때 내는 소비세예요. 네. 근데 이 소비세는 보통 이제 그 나라 안에서 물건을 사용하기 때문에 내는 세금인데 공항 면세점에서 물건을 사는 거는 그 나라에서 쓰는 게 아니라 해외 나가서 쓰는 조건이기 때문에 한국에선 안 쓴다고 보고 세금을 빼주게 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이제 한국에서 쓸 게 아니니까 한국에서 세금을 안 받을게요. 이런 개념으로 보면 됩니다. 또 이제 해외에서 이제 들어올 때 입국장에 있는 면세점이 있는 이유는요. 네. 여행이 끝나고 이제 들어올 때도 편리하게 쇼핑을 할 수 있게끔 하려는 것이고요. 원래는 이제 출국을 할 때에만 면세점이 있었었는데 이제 사람들이 해외에서 짐 들고 오는 게 많이 불편하다 이런 의견들이 많았었습니다. 네. 그래서 돌아올 때도 면세점을 이용해서 살 수 있게끔 장소를 만들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소비 활성화 또 관광객 유치 등등을 위한 정책적인 목적도 있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특히 이제 면세점 내 일정 면적은 중소기업 제품 우리나라 토속 물건으로 좀 채우도록 하는 규정도 좀 있죠. 네,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인천공항 내 어떤 면세점 자리를 그 입찰 경쟁을 할 때도 그걸 또 심사하기도 하고요. 그러면 만약에 미화 기준으로 한 $800 이 면세 한도를 넘어섰다. 그러면 세금이 얼마가 또 부과가 되는 겁니까? 네, 면세 한도인 $800를 넘어가는 초과 물품이 있다고 한다면 그 네. 초과되는 금액에 대해서는 관세랑 부가세를 내야 하는데요. 예를 들어서 총 구매한 금액이 $900다라고 했는데 면세 기준은 이제 $800니까 초과하는 $100에 대해서는 세금을 부과합니다. 이렇게 기본 면세 한도 말고도 별도로 이제 술과 같은 주류, 담배, 향수는 추가로 면세가 가능한데요. 이제 주류 같은 경우는 2리터까지 그리고 미화로 $400까지는 병의 개수와 제한 없이 이제 면세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다만 이제 미성년자 같은 경우는 면세가 안 되고요. 아하, 네, 술 담배는 안 되죠. 안 되죠. 네. 담배 같은 경우는 이제 일반 담배 같은 경우는 200개비 또는 액상 담배 같은 경우는 20ml까지 가능한데 이 일반 담배와 액상 담배를 두 가지를 모두 같이 반입을 할 때는 한 종류만 면세가 됩니다. 예, 마찬가지로 미성년자는 담배 면세 안 되고요. 예. 향수 같은 경우는 이제 100ml까지는 면세가 되는데 이걸 넘어간다 하면 전부 다 가세가 됩니다. 주류는 2리터 이하. 네. 근데 이게 예전에 딱 한 병까지만이었는데 맞습니다. 병수 제한이 이제 없어졌더라고요. 예.
담배는 200개 그러니까 10갑까지. 맞습니다. 향수는 100ml 이하까지. 이게 이제 몇 밀리리터 몇 리터 이러다 네. 보니까 항상 헷갈립니다. 아직 힘듭니다. 예, 맞습니다. 사실. 만약에 부부끼리나 아니면 가족이 함께 여행을 간다. 그러면 면세 한도를 마일리지처럼 합쳐서 계산할 수 있습니까 혹시? 네, 이제 가족이 함께 입국하는 경우는 면세 한도는 가족 합산이 가능하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은데요. 사실 가족 대표가 한 사람이서 면세 물품을 전체를 일괄적으로 신고는 할 수 있지만 한도는 각자 다 따로 계산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부부가 같이 오면 남편 800달러, 아내 800달러 이렇게 둘이 합치면 1,600달러까지 한도는 가능하지만 단 이 한도를 한 사람처럼 생각을 해서 합쳐서 계산할 수가 없어요. 예를 들어 설명드리면 아내가 예를 들어서 1,200달러짜리 가방을 구매했다라고 하면 800달러를 초과하는 400달러에 대해서는 과세가 됩니다. 남편이 아무것도 구입을 하지 않아서 한도가 남아있다고 하더라도 네네. 아내의 이 남는 금액을 남편 한도로 이렇게 사용을 할 수가 없어요. 뭐 예를 들어서 비싼 가방 하나인데 네. 우리 둘이 같이 산 걸로 반반. 네. 지분이 있는 것처럼 할 수는 없다. 할 수는 없습니다. 네. 또 뭐 미성년자 자녀 같은 경우도 19세 미만이라고 하더라도 예. 800달러 한도는 똑같이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왜 그 담배 같은 거 애연가 분들이 담배 살 때 네. 혼자서는 다 안 되니까 같이 간 일행 중에서 담배 안 피우는 사람이 있으면 네. 같이 줄 좀 서달라. 여권하고 비행기 티켓 좀 같이 와서 줄 서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그런 하죠. 경우 있죠. 네. 만약에 외국에서 뭐 비싼 가방이라든지 고가품을 샀다. 네. 세금 신고를 솔직히 하고 들어오는 거랑 네. 이거 걸리면 내야지 하는 거랑 네. 어떻게 얼마나 차이가 있을까요? 그렇죠. 이제 면세 한도를 초과하게 되면 이제 초과하는 물품이나 금액에 대해서는 이제 관세랑 부가가치세를 이제 세금이 부과되는데 예. 만약에 내가 산 물건이 이제 면세 한도를 초과했다라고 하면 들어올 때 입국장 세관에서 나는 신고할 게 있어요라는 과세 신고 대상 주례 또는 통로를 이용해서 본인이 직접 초과되는 물품을 신고를 해야 됩니다. 여기서 이제 세금을 산정할 때 기준은 원칙적으로 이제 구매했던 영수증, 뭐 신용카드 명세서 이런 거에 나와 있는 금액 영수증 기준이기 때문에 그 영수증을 반드시 보관을 해야 되고요. 근데 이제 종종 이제 신고하지 않고 몰래 가지고 들어오다가 적발이 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렇게 적발이 되면 과태료 또는 이 물품 자체를 몰수 처분을 받을 수도 있기 때문에 주의해야 됩니다. 네, 신고를 안 했을 때는 일반 세금의 40% 가산세가 붙고요. 또 최근 2년 내에 반복적으로 적발이 된다, 상습적이다라고 하면 더 센 60%의 가산세가 적용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만약에 본인이 미리 자진 신고할 경우에는 세금의 30% 감면 혜택도 받을 수가 있으니 신고를 미리미리 하는 게 좋습니다. 세네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가산세 뭐 40에서 60%뿐만 아니라 과태료 네. 또 40에서 60% 몰수당할 수도 있고. 몰수당할 수도 있고요. 이게 저 사람이 자꾸 이런 짓을 반복한다라고 하면 더 심해질 수 있는 거예요. 맞습니다. 네. 이 여행객들이 몰라서 실수하는 것도 많을 거 아니에요. 네, 세관 같은 경우는 이제 고가의 가방만 주로 보는 게 아니라 사람들이 이제 신고를 해야 되는데 모르고 신고 안 하는 제품들이 대표적으로 있는데 이거는 이제 시계를 보면은요, 고가품 시계는 비싸니까 본인이 당연히 신고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뭐 그거보다 가격이 낮은 뭐 100만 원짜리 시계도 종종 신고 안 하고 가져와서 걸리기도 하고요. 그리고 전자기기 같은 경우는 이제 외국에서 사면 일반적으로 한국에서 싼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많이 사오긴 하는데 이것도 가격이 비싸면 신고를 해야 되는 신고 대상입니다. 그 외에도 이제 뭐 브랜드 의류라든지 신발 또 건강 보조식품, 비타민 이런 것들도 양이 많다거나 아니면 가격이 비싸면은 신고를 해야 됩니다. 종종 신고하지 않아서 걸리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주의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아까 처음에 말씀해 주신 그 800달러 면세 한도 내에는 네. 면세점뿐만 아니라 해외에서 소비한 것까지. 네. 또 요즘에는 그 신용카드로 해외에서 많이 결제하다 보니까 네. 전산으로 다 나온다 걸립니다. 하더라고요. 예. 숨길 수가 없습니다. 또 일부 나라에서는요. 현지에서 물건을 산 그 외국인 관광객한테 세금을 환급해 주잖아요. 네. 텍스 리펀드라고도 맞습니다. 하는데 이거는 왜 시행을 하는 걸까요? 이렇게 세금 냈다가 이제 다시 환급을 받는 걸 텍스 리펀드라고 하는데 텍스 리펀드 같은 경우는 그 나라에서 거주하지 않는 관광객이 본인 여행 중에서 이제 구입한 물품을 가지고 그 나라에서 쓰지 않고 떠날 때 그 물품에 대해서 부과되었던 부가가치세를 환급을 해주는 제도예요. 이제 좀 전 말씀드렸듯이 부가가치세라는 건 소비세이기 때문에 그 물품을 구입하고 그 나라에서 소비할 걸 전제로 해서 부과되는 세금인데 소비를 하니까 붙는 세금인데 소비를 하지 않고 가지고 나가니까 세금을 낼 필요가 없는 거죠. 그래서 보통 이제 외국인이 우리나라를 방문한다거나 아니면 반대로 우리나라에서 우리가 이제
해외에서 물품을 구매해 오는 경우에 해당을 하게 되는데 모든 나라에서 다 텍스 리펀, 환급을 받을 수 있는 건 아니고요. 우리가 주로 가는 나라인 일본, 베트남, 태국, 영국 같은 데에선 가능하지만 중국 같은 경우는 텍스 리펀 제도가 없어요. 그래서 환급을 받을 수 없고요. 또 미국 같은 경우도 각 주마다 다 절차와 조건이 다르기 때문에 본인이 여행하기 전에 미리 그 나라의 텍스 리펀 제도에 대해서 확인을 하고 떠나는 게 좋습니다. 일종의 그 외국인 관광객을 또 유치하기 위한 네. 국가적 전략일 수도 있을 테고.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텍스 리펀드 제도를 이제 하면서 외국인들한테 부가세 환급해 드립니다. 네. 대신에 대한민국에 놀러 와서 많이 쓰고 가세요. 쓰세요. 예. 이렇게 하는 거죠. 근데 최근에 보면은 세법 개정안 그 발표 나왔을 때 특히 미용 분야 소비에 대해서는 텍스 리펀드를 이제 일몰시키겠다. 네. 더 연장하지 않겠다라고 밝혀 가지고 국내에서 그 텍스 리펀드 하는 기업의 주가가 지금 한 3거래일 만에 반토막이 났습니다. 그래서 이 정책 변화가 또 미치는 영향들이 큽니다. 세금을 환급받을 때 주의할 점도 있죠. 예, 이제 물품을 구매할 때 부담한 세금을 이제 환급해 주는 거기 때문에 지켜야 될 것이 몇 개 있는데요. 네. 제일 먼저 이제 최소 구매 금액이라는 게 있어요. 얼마 이상을 사야 환급을 해 주는 게 있는데 나라마다 이 최소 구매 금액이라는 건 기준이 다르니까 확인을 해 봐야 되고요. 네. 일본 같은 경우는 이제 한 매장에서 5,000엔 우리 돈으로 약 47,000원 정도 구매를 해야 이제 환급을 받을 수 있는 기준점이 넘어가게 되는 거고요. 또 모든 상점에서 다 샀다고 해서 가능한 게 아니라 이제 텍스 리펀 가맹점 마크가 붙어 있는 매장에서 구입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이제 관련 서류를 잘 보관을 해야 되는데 여행 끝나고 귀국을 할 때 공항 등에 있는 환급소에 방문을 해서 관련 서류를 작성해서 환급을 받게 되는데 그 나라에서 사용하지 않는다는 조건이 붙는 거기 때문에 본인이 구입을 했는데 사용하지 않은 물건을 직접 가지고 챙겨서 가야 됩니다. 아, 그냥 포장된 상태로 갖고 나가는 게 제일 좋은 거네요. 맞습니다. 예. 또 환급 받을 때 일정 수수료가 발생할 수 있고 국내 금액 한도를 초과하게 되면 세금을 내야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 부분 조심하셔야 되고요. 그러네요. 그리고 또 해외 나가지 않고도 해외 물건을 요즘엔 간편하게 온라인으로 직접 구매하잖아요. 네. 이때도 면세되는 금액이 있는데 그 기준이 조금은 다르더라고요. 네, 이제 해외에 나가지 않고 온라인으로 해외 제품을 사는 경우 이걸 직구라고 하는데 예. 사실 이거는요 기준이 조금 다릅니다. 면세가 아니고요. 이 물건이 한국으로 들어오는 거기 때문에 수입에 해당돼서 본인이 수입하는 걸로 보게 돼요. 그래서 이 물건을 뭐 종류별로 관세가 붙는다든지 부가세 10%가 원칙적으로는 붙는데 네. 그런데 왜 세금을 안 낸다는 말이 있느냐? 이 금액이 소액이라서 간이 통관을 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때는 세금을 면제를 받을 수가 있어요. 2025년 기준으로 이 규정을 보면은 이제 150달러 이하 같은 경우라고 하면 세금이 면제가 되고요. 그러니까 해외 직구 150달러 이하는 네. 세금 면제. 네. 다만 이제 미국에서 직구를 했다 하면 이건 금액이 조금 더 올라가서 200달러까지는 이제 면제가 됩니다. 그 미국에서 대한민국한테 야 우리나라 제품은 그래도 더 좀 많이 사게 해줘 이렇게 네. 했다는 거죠. 맞습니다. 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일본에서 100달러짜리 가방을 구매했다. 그럼 150달러 이하니까 세금은 없고요. 만약에 일본에서 170달러짜리 가방을 구매했다고 하면 150달러가 넘어가기 때문에 이때는 세금이 있습니다. 이 같은 170달러짜리 가방을 미국에서 구입했다고 하면 미국은 200달러까지 뭐 세금이 없으니까는 면세. 이때는 내지 않게 됩니다. 그러니까 다른 나라 직구는 150달러 이하까지, 네. 미국에서의 직구는 200달러 이하까지 면세가 된다라는 거고. 예. 근데 최근에 보니까 미국이 다른 면세 혜택을 좀 없애기로 한 게 있더라고요. 네, 이제 미국이 800달러, 우리 돈으로 약 110만 원 이하의 소액 수입품에 대해서는 관세를 면세해 주셨는데 이 제도를 이제 이번 달 말부터 중단하기로 했어요. 이거는 이제 미국으로 들여가는 거. 네, 맞습니다. 석 달 전에 이제 미국은요, 이제 중국과 홍콩에는 이미 소액 소포에 대한 면세 혜택을 중단을 했었어요. 이걸 이제 전 세계로 확대를 하겠다라는 건데 당초에 이 조치의 타겟은요, 중국의 이제 전자상거래 업체인 이커머스 기업이 대상이었어요. 이제 중국의 이제 이커머스 기업이 미국에서 워낙 시장 점유율을 높여가고 있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방어로 면세 혜택을 중단했었었는데 네. 이제는 이 대상을 중국뿐만이 아닌 전 세계로 확대를 하면서 이제 한국 기업들도 영향을 받게 되었습니다. 네. 최근에 이제 뭐 K뷰티다, K패션이다 이런 인기 덕분 때문에 한국 기업들이 이제 역직구 시장에서 미국이 차지하는 비율이 꽤 높긴 했었는데 안타깝게도 이제는 한국 기업들도 이러한 면제 혜택을 받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또 예를 들어서 좀 가성비가 뛰어난 제품들이 많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세금으로 인해서 가격이 올라가는 효과는 크지 않을 것이다. 또 이렇게 보는 측면들도 있고요. 자, 김철훈 세무사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라디오 정보센터 다녀옵니다.